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때 삼성전자 좀 살걸. 혹은 내가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10년 동안 꾸준히 들고 있었다면 지금쯤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은 많은 투자자들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 자각 타임을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 이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IT 강자. 이 기업의 지난 10년 주가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과연 장기 투자가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었는지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숫자를 보는 것을 넘어 우리의 투자 마인드와 전략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의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 10년 보유 시나리오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 10년 보유했다면 지금 얼마일까? 이 질문은 비단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일 겁니다. 특히나 주변에서 누가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는 이야기라도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나도 부자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하죠. 근데 그 상상이 단순한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현실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후회나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미래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귀중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발자취를 통해 미래를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 말은 투자의 세계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 말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변동하는 주가 앞에서 멘탈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처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여정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역시 지난 10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부침, 산업 사이클의 변화, 그리고 수많은 외부 변수들 속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이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숫자만을 보지 말고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와 투자 심리를 함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웹 검색을 통해 얻은 삼성전자 주가 정보를 바탕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즉 201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초 삼성전자 주가는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약 12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와우, 지금 생각하면 한 주 가격이 어마어마했죠? 당시에는 한 주를 사기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을 겁니다. 서민들에게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이때 큰 결심을 하고 이 주식을 샀다고 말이죠. 그리고 2018년 역사적인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500일 액면 분할이었죠. 주식 수가 50배로 늘어나고 주가는 50분의 1로 줄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그야말로 혁신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액면 분할이 삼성전자 주식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게 만든 것과 같죠. 이 시점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국민주라는 타이틀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액면 분할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도 역동적인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대망의 2021년 1월 삼성전자는 약 96,800원이라는 역사적인 최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환호성을 질렀던 투자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아쉬움에 땅을 쳤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혹은 조금만 더 버틸걸 하는 탄식과 환희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만약 2014년에 투자해서 2021년 최고점에 팔았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거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주식을 놓친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이야말로 우리가 투자를 통해 얻는 값진 교훈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식 시장은 늘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어떤 종목도 직선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정을 거치고 하락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약 54,200원 수준입니다.
최고가 대비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반도체 업황 둔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2026년 2월 27일 종가는 21만 6,500원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가는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이겠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 주가 정보를 통해 삼성전자 장기 투자 수익률을 가늠해 볼까요? 2005년 1월 3일 삼성전자 주가는 9,0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0년 1월 4일에는 16,18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시 5년 뒤인 2015년 1월 2일에는 26,600원을 기록했고 2020년 1월 7일에는 61,300원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들만 봐도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꾸준히 우상향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이 수치는 배당을 제외한 수치이지만 장기 투자의 강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겁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장기 투자 수익률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부터 2020년 말까지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 19.3%의 총 수익률은 무려 16,8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닌가요? 1992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020년 말에는 약 1억 7천만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금이 거의 170배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마법이자 장기 투자의 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야만 했을 겁니다.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수많은 국내외 이슈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투자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보상인 셈입니다. 더 짧은 기간의 수익률도 살펴보죠. 2001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연평균 수익률 17.6%, 총 수익률 2,563%를 기록했고 2011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연평균 수익률 14.1%, 총 수익률 374%를 보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연평균 수익률 26.3%, 총 수익률 321%를 기록하며 단기간에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는 결국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숫자들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는 마인드입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서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웹 검색 결과에서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만큼 반도체 업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좋으면 초과 이익을 달성하며 주가가 오르고 나쁘면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가도 하락하는 거죠. 이 사이클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좋으면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TV, 가전, 그리고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져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어 주가도 영향을 받겠죠. 거시 경제 지표와 글로벌 트렌드를 꾸준히 팔로우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환율 변동입니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삼성전자에게 환율은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원화 약세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환율의 움직임 또한 삼성전자 주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삼성전자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노력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 산업 분석과 시장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니까 오르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산업의 미래를 읽는 눈,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TV,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메타버스와 로보틱스 시장 진출을 위한 M&A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기업의 노력이야말로 장기 투자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과 투자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만약 10년 전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웹 검색 결과에서 제시된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초에 127만원짜리 주식 한 주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2018년 액면 분할로 이내 50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최고가 96,800원에 매도했다면 와, 계산하기만 해도 짜릿하네요. 단순 계산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을 겁니다. 물론 세금이나 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지만 장기 투자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흔들림 없이 보유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제 위기,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개인적인 불안감과 마주해야 했을 테니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는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기업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투자자들만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고 감탄하는 것을 넘어 그 숫자가 의미하는 장기 투자의 본질과 투자자의 멘탈 관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기업과의 동행이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갑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바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투자의 길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불안감, 그리고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처럼 위대한 자산을 10년 동안 꾸준히 들고 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갑바가 필요한 일입니다. 한때 내가 삼성전자 몇 주 갖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결국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낭비됩니다. 투자 성공은 단순히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을 넘어 그것을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는 인내와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빠져도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투자 경험이 쌓이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어느 순간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마치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투자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여요. 당장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이죠. 근데 이 길은 사람을 나약하고 소심하게 만듭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투자의 길 역시 좁고 험한 길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옵니다.
자신의 능력치를 초과하는 문제에 직면하면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죠. 하지만 그릇이 팔이 되면 사정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이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촉매제인 셈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야말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주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꾸준히 자신의 루틴을 지켜나갑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 결정을 내리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고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합니다. 그게 결국 투자 성과의 차이를 만들죠. JYP 박진영 프로듀서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이 말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하지만 그 지겨움을 견디고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의 지루한 반복을 견뎌내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삼성전자처럼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성실한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비록 길가에 뿌려져 새가 먹든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든 가시덤불에 떨어져 자라지 못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엄청난 수확을 가져다 주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좋은 씨앗 기업을 뿌리면 결국 큰 나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명확한 투자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황금률.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개인 투자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단기적인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자산을 물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투자의 길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불안감 속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철 같은 멘탈이 필수적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투자 계획은 단순히 수익률 목표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은퇴 등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를 고려하여 자금을 언제, 얼마나 필요로 할지 예측하고 이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자금은 안전 자산에, 장기적인 자금은 성장. 자산에 투자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특정 자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암호화폐 등 속성이 다른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하여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투자도 훌륭하지만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베이스 캠프로서 우리 자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해 나아가는 스노우픽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을 통해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각 자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